안녕하세요.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나 흘러 아이들은 고등학생이고 저는 40 후반이 다 되어가네요. 이렇게 살기까지 제 결혼 생활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결국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고 지금은 남편도 온전히 제 편이고 그 악독하던 시어머니도 이빨 다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렸군요. 이제는 오히려 제가 갑이 되어버렸고 시어머니는 제 눈치 보기 바빠졌지만 시어머니한테 뜨신 밥 한 번 못 얻어먹고 숨 쉴 때마다 눈 마주칠 때마다 구박당했던 결혼 초반 10년의 상처가 쉽사리 회복되진 않아요. 치사하다 해도 할 수 없네요. 저에겐 깊은 상처로 남았으니까요. 남편에겐 형 하나, 여동생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시누이는 간호대 나와 일찌감치 진로 찾은 후 호주로 가서 간호사 하더니 거기서 만난 외국인과 국제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남편 형제들 중에서 가장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도 이미 호주에 있었고 상견례 때도 못 왔어요. 결혼식 당일날 한 번 뵈었네요. 그 이후로도 1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안 오더군요. 나중에 남편한테 이야기 들어보니 신우가 본인 친정과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남편도 모른다고 했고 어머님도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결혼 후 명절에 시댁에 가면 형님네만 늘상 뵈었습니다. 형님네는 아주 잘 살았어요. 중소기업 대리인 남편과 저와는 다르게 아주 좋은 대기업 사내 부부였고 윗동서는 친정도 잘 살아 결혼할 때 30평대 자가 아파트를 갖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에 반해 저희 시댁은 평범 그 자체인지라 해줄 돈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 결혼할 때도 지원이랄 게 없으셨고요. 어머님이 장남을 정말 예뻐라 하셨는데 그런 장남에게도 돈 해주실 게 없었으니 차남인 제 남편에게는 10,000원 한 장 기대할 수 없었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저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인 본인보다 윗동서인 형님한테 잘하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고부관계가 좋으신가 보다 생각했고 저도 결혼하면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네요. 그치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2개월 만에 맞은 첫 명절 때 이야기입니다. 형님은 돈 많이 벌고 바쁜 대기업에 다니니 명절 일 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 저더러 일찍부터 와서 요리하라 하시더라고요. 홀어머니시니 그것까진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월차 내어 명절 연휴 전부터 시댁에 갔습니다. 처음엔 미안해 하시더니 제가 편하고 좋아시키는 거라며 이것저것 일거리를 내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명절 첫날 며칠 동안 죽어라 전부치고 요리하고 낡은 시댁 전구도 갈아들여 묵은 잡일 다 해드렸습니다. 형님네는 명절 당일 아침에 와서 딱 아침 점심 두 끼 먹고 일어나시더군요. 어머님이 서운해 하시는 것도 같았는데 윗동서가 어머님께 두둑한 돈봉투 드리니 어머님 표정이 아기처럼 밝아지시더라고요. 저희 부부 역시 점심 먹고 이제 친정 건너가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며 네가 왜 벌써 가? 우리 장남 가는데 반찬거리랑 전 부친 것 좀 잘 싸서 들려주거라. 소고기 묵국 끓인 것 있지? 그것도 통에 잘 담아서 트렁크에 넣어주고 라고 하시더군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됐다고 하는데도 어머님은 제 등을 찰싹 때리며 닥달하셨습니다. 남편도 기막혀하며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냐고 화를 냈지만 어머님은 큰 며느리만 내내 쓰다듬느라 바쁘셨죠. 저더러는 친정 가지 말라고 하시더니 형님한테는 어서 가거라. 차 밀린다. 사돈분들한테 안부 전해드리고 응? 이라며
지극정성의 모습을 보이시더군요. 제가 서운해하자 어머님은 네가 더 이쁜 며느리라 그래.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은 이 시애미만 모르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어머님의 얄팍한 술수였고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머님은 장남과 차남부터 차별을 하시던 분이셨지요. 평범했던 제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부를 더 잘했던 장남에게 올인하셨고 친척들에게 돈 꿔가며 아주버님 공부시키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명문대 들어가셨고 일사천리 대기업까지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정작 친척들한테 빌린 돈은 제 남편이 갚으라 하셨다더군요. 형은 서울에서 보금자리 구하느라 힘드니 지방에 사는 제 남편이 더 여유롭지 않냐 하시면서요. 남편이 싫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여자 혼자 애셋 키우느라 힘들었는데 자식이 무시를 한다고 제 남편의 여린 마음을 쿡쿡 찌르셨나 봅니다. 결국 마음 약한 제 남편이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을 드렸다고 하더군요. 제 남편은 어릴 때부터 차별당한 게 당연해서 그런지 크게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대단한 어머님이셨고 제 남편에게 하듯 며느리인 저한테도 막대하셨네요. 어머님은 형님네와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고 저희랑은 2시간 넘게 떨어져 지냈지만 온갖 잡심부름과 병원 병수발은 제가 들길 바라셨어요. 어머님은 당뇨가 있으셨고 젊을 적 교통사고를 당한 부위가 불편해 정형외과도 자주 가셔야 했습니다. 그 모든 수발을 둘째 며느리인 저에게 기대하셨습니다. 2달에 한 번 있는 정기검진도 제가 때 맞춰 같이 가드려야 했고 어머님이 못 가시면 제가 대신 휴가 내서 병원과 약을 타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댁집의 샤워기가 망가졌다거나 가구 리폼을 하겠다고 하실 때도 꼭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솔직히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머님은 너랑 더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다. 시애미가 너만 부른다고 너무 속 좁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나는 돈만 주는 큰 며느리보다 네가 더 좋다. 라고 하셔서 참 사람 속 긴가민가하게 만드셨네요. 지금 생각하면 가스라이팅이었지만 말입니다. 어머님은 저를 길들이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온갖 잡일을 다 시키셨고 저를 종처럼 부리셨네요. 형님은 바쁘니 또 제가 더 살가운 둘째 며느리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형님네보다 더 일찍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형님네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어머님이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족보 꼬이게 왜 먼저 가지냐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형님 길을 죽였다고 막 소리치며 혼내시더라고요. 너무 서러웠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갖는 게 죄인가요? 형님네가 늦게 가지는 걸 왜 저더러 뭐라 하시는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머님은 난리를 치며 저더러 수술을 하라고 막무가내 집까지 찾아오셨네요. 결국 남편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며 대들었고 충격받은 어머님이 알아놓으셨네요. 그것도 저희 죄책감 가지라고 일부러 쇼한 거였지만 아무튼 그때 이후로 저희한테 애 지우라 난동 부리는 건 멈추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 낳고도 시댁 가지 않으리라 다짐도 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아이 낳고 나니 어머님이 애 보고 싶다며 대성통곡하는 바람에 마음이 약해져 다시 시댁 왕래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등신 같지만 당시엔 그랬네요. 사정상 친정에 기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남편이랑은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양보하자라는 생각으로 어머님을 대했던 것 같아요. 뭐 여튼 그런 일들을 겪어가며 저도 어머님께 감정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결혼 생활 7, 8년 차가 되었을 무렵이네요.
아주버님네는 결국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고 어머님은 크게 상심하셨어요. 그래도 저희가 아들을 낳아서 그런지 대 끊길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그나마 다행이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께 조금 더 인정받는 며느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그치만 아니더군요. 다달이 50만 원씩 붙여주고 명절에는 100만 원, 200만 원 턱턱 내어주는 큰 며느리에게 여전히 크나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님에게 막 부려도 되는 무술이 그 자체였지요. 명절에 아주버님네와 다 같이 모이면 어머님은 저에게만 물 갖고 와라, 과일 내와라 등등 엉덩이 붙일 새 없이 일 시키기 바쁘셨어요. 큰 며느리는 귀하게 자라 과일 깎을 줄 모른다 하시면서요. 그 말에 저도 발끈해 어머님, 저는 뭐 날 때부터 손에 과도 들고 나왔을까요? 저도 어른 돼서 배운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코웃음을 치며 우리 큰며느리는 어릴 때부터 가정부가 깎아주는 과일 먹었댄다. 그런 거 못할 만도 하지. 근데 너는 아니잖니. 니네 집 별 볼 일도 없으면서 뭘.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까지 화를 내며 말 심하게 한 거 사과하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당황해 하시더군요. 그냥 노인네가 농담한 것 가지고 속 좁게 왜 그러냐며 또 저희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시길래 열받아 짐 싸갖고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버선발로 쫓아오며 미안하다. 이렇게 가면 내 맘 불편해서 어떻게 하니? 그리고 내일 우리 간장게장 담그려고 했잖아. 꽃게 2박스 사온 거 저거 어떻게 하니? 작은 며느리 없으면 내가 저걸 어떻게 담궈? 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간장게장 때문에 사과하신 거였어요. 기분이 나빠 그대로 집에 간다고 하니 어머님 표정이 싹 바뀌며 앞으로 다신 시댁 찾아올 생각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동안 연락도 안 했습니다. 한 반년 지났을 때쯤 아쉬운 사람이 먼저 숙이고 들어온다고 어머님이 병원 같이 갈 사람 없다며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엉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셔서 다시는 저에게 막말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도 말라고 약속하고 어머님 사과를 받아들였네요. 그치만 어머님은 그게 앙금이 생긴 거였어요. 만만한 둘째 며느리한테 사과하니 자존심은 상하는데 잡일할 무수리는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제 욕을 그렇게 하셨답니다. 시댁은 다 이런 건가? 시어머니란 존재는 다 원래 이렇게 배려심이 없는 건가? 많이 혼란스러웠네요. 부모복도 없는 나는 결국 시댁복도 없구나 싶어 속상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 행복했어요. 순하디 순한 남편도 나름 최선을 다해 고부 갈등을 막아주고 노력했었던 걸 저도 알거든요. 그런 저와 남편도 결국은 돌아서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설날이었을 겁니다. 역시나 일하는 저에게 전화에 보채고 보채 일찍 오라고 닥달하시는 바람에 부랴부랴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더러 장 안 보고 왔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허리가 안 좋아 이번에 장을 못 봤다면서 그 야밤에 저더러 밖에 나가 뭐라도 사오라고 등 떠미시더군요. 당장 애들 먹을 것도 없어 일단 남편이 문 닫기 직전 마트에 가서 먹을거리 좀 사왔더니 이게 웬일? 시댁 베란다에 갈비찜이며 사골 같은 게 있더군요. 그래서 이건 뭐냐고 했더니 시어머니 왈. 큰아들 내외 먹을 거다. 큰며느리가 임신을 했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알았죠. 어머님이 먹을 게 없다고 한 이유를요. 그 말에 기가 막혀 어머님, 저 임신했을 때는 이런 거 해주시기는커녕 일 무지하게 시키시더니 너무하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추하게 질투를 하냐고 되려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그리고는 큰 동서 잘빵 치워야 한다면서 일 끝내고 열심히 준비해 시댁과 힘든 저에게 시댁 청소를 맡기시더라고요.
큰 며느리가 비위가 약해 먼지 많은 방에서 못 잔다며 어머님이 특별히 홈쇼핑에서 청소기도 사셨더라고요. 우리 애들 비염 심해 시댁 올 때마다 콧물 재채기 난리일 때도 꿈쩍 않던 분이요. 큰 며느리 사랑 대단한 건 알겠는데 정말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내일 점심까지만 대충 있다가 가자고 남편이랑 얘기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이 대접 받을 거 알면서 뭘 기대하고 또 시댁에 왔을까 한탄도 했네요. 그렇게 형님이 오시자 어머님은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이 호들갑을 떨며 큰 며느리를 맞아주셨네요. 같이 밥 먹으려 상 차리는데 어머님이 제 눈치 쓱 보시더니 베란다에서 어머님이 20시간 푹 구웠다던 사고를 딱 2그릇만 듬뿍 퍼서 형님 내외 자리에 놓더군요. 그리고는 저희 가족은 다음에 주겠다며 말을 얼버무리셨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애들은요? 손주들한테도 안 주세요? 너무하시네요. 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군요. 그 모습에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애들도 있으니 꾹 참고 밥 먹는데 식탁에서도 가관이었어요. 큰 며느리 형님을 애기 다루듯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며 온갖 반찬을 다 들이대는 통에 저희 가족 앞에는 반찬이 휑하더군요. 애들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애들까지 이런 천대를 받아야 하나 싶어 속상했는데 남편 얼굴을 보니 같은 생각을 하는지 표정이 무겁더군요. 그렇게 제가 마지막 남편 밥까지 덜어낸 이후에야 밥솥에 밥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밥이 모자라네요. 냉동실에 여분 있나요? 아님 햇반이나. 응? 밥이 없어? 밥이 왜 없어? 베란다에 내가 덜어둔 찬밥 있다. 그거 데워 먹거라. 어머님은 큰 며느리 얼굴만 바라보며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씀하셨어요. 뒷베란다로 가보니 까만 비닐봉지로 덮어놓은 밥그릇이 보이긴 하더군요. 그래서 열어보니 세상에 초록색 곰팡이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상태의 오래된 밥이었습니다. 그건 밥이라고 볼 수가 없었지요. 음식물 쓰레기였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가서 이거 상해서 먹을 게 못 된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획 하고 빼서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겨울이라 괜찮다. 곰팡이 핀 부분만 요리조리 떼어 먹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소리를 질렀네요. 어머님, 너무하세요. 어떻게 저더러 다 썩은 밥을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우습고 만만하세요? 더는 못 참겠네요. 그동안 어머님 안쓰럽고 불쌍해서 참아드렸는데 해도 너무하세요. 그 말에 어머님은 당황하더니 임신한 형님한테 질투를 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몰더군요. 남편도 이제 더는 못 참겠다며 어머님한테 절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앞장서 그대로 애들과 짐 챙겨 시댁 문 쾅 닫고 나왔네요. 어머님은 후에 저에게 전화해 여우같이 남편 조종하는 년이라며 온갖 욕을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큰며느리가 나 모시고 산단다. 애 낳으면 내가 우리 장남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 내가 우리 장손 키워주며 그 집에서 노후 보낼 거다.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 오히려 잘 됐지 뭐. 라고 하시며 깔깔 웃는데 꼭 마녀 같더군요. 형님은 애 낳고 100일 뒤에 복귀할 건데 애 봐줄 사람이 없다며 어머님을 모시고 올라온다 하더군요. 어머님은 장남이랑 합가할 생각에 들떠 계셨고요. 나중에 얘기 듣기로는 어머님이 정말 시댁 정리하고 서울에 있는 형님네로 올라가셨다더군요. 그리고 형님은 애 낳고 100일쯤 뒤에 바로 회사 복귀하셨댔고요. 그렇게 애 낳고 잘 살 줄 알았던 형님네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에 그럼 같이 살던 어머님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형님네가 부자이니 뭐 집 하나 해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주버님께 들은 상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아주버님이 주식 투자를 잘못하여 빚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더군요. 그걸 형님, 아니 정확히는 형님네 친정이 다 갚아주었다고 했고요. 애 낳으면 정신 좀 차릴 줄 알았는데 또 주식에 손을 댔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싸움을 했는데 어머님이 거기서 아들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며느리 사랑이 대단하더라도 자기 아들 기죽으며 혼나는 꼴을 못 보신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큰며느리한테 네가 하도 잘난 체를 해서 우리 아들이 기가 죽어 그런 거잖아.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런 걸 그렇게까지 다그쳐서야 되겠니? 아무리 그래도 하늘 같은 남편한테 라며 따귀를 올리셨다나 봐요. 그래서 열받은 형님이 바로 경찰 신고를 했고 어머님은 2년간 애 봐준 공도 없이 그대로 쫓겨났답니다. 아주버님도 그대로 이혼당했고요. 아주버님 성격에 어머님 모시고 살 그릇 안 되니 어머님은 고향 내려와 시이모 집에 얹혀 지내신다더군요. 그러면서 조만간 저희한테 전화 갈 거니 엄마 좀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정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엉엉 울면서 나처럼 박복한 년 없지. 네 여우 같은 형님이 날 쫓아내 버렸다. 지 남편 좀 잘못한 거 가지고 어떻게 나까지 냉큼 버린다니. 내가 그거 싹수노란 거 진작 알아봤지. 너처럼 성격이 순하고 착하질 않아. 라며 또 이간질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여우 같은 건 어머님이시고요. 거기서 왜 아들 편을 드세요? 아주버님 잘한 게 뭐 있다고요? 주식빚 몇 억도 다 처가에서 갚아줬다는데 며느리한테 바짝 엎드려 살진 못할 망정 거기서 싸다구를 왜 날리세요 날리긴? 제가 비웃으며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흠칫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이야기한 거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어머님 그렇게 된 게 한편으론 참 꼬시더군요. 그래서 다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니 알아서 사시라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 더 전화하시다가 집까지 찾아와 뒤로 넘어갈 듯이 울고불고 저에게 비셨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불쌍한 자기 좀 걷어달라네요. 그 악어의 눈물에 속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면 저도 경찰 신고한다고 했더니 큰 며느리도 날 신고했는데 너도 날 신고하려고? 그래, 다 해라. 아예 날 깜빵에 집어쳐넣지 그러니? 못된 년들. 라고 하시며 울부짖더니 다신 연락 안 하시더군요. 그렇게 연은 끊어졌고 몇 년 동안 아예 연락 안 했어요. 그렇게 우리 애들 중학생 되었을 무렵 남편이 시이모부님께 받은 연락 한 통으로 다시 왕래하게 되었네요. 이모님 내외가 자식과 합가해야 해서 이사를 가야 하니 이제 어머님을 저희더러 모시고 가라 하시더군요. 마음 풀고 잘해드리긴 싫어도 도리는 지켜야 할 것 같아 어머님 찾아뵈러 갔습니다. 머리가 새하얗게 쉬셨더라고요. 그간 당뇨도 심해졌고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모아둔 돈이랑 돌아가신 아버님 연금으로 어찌저찌 살 수는 있겠지만 상황이 정말 안 돼 보여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라 했습니다. 합가는 죽어도 못하겠고 근처 살면 봐드리긴 하겠다고요. 어머님이 눈물 흘리며 미안하다 하시더군요. 자식 셋한테 다 버림받을 줄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다 당신 잘못인 걸 아셨다고. 그걸 깨닫고 나니 머리에서 까만 털이 안 나더라며 엉엉 우시는데 그걸 보니 제 마음도 좋지 않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동네 근처에 살고 계시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가 반찬도 좀 해다 드리고 병원 오갈 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다시 살가운 며느리 노릇을 바라시는 듯한데 사실 그 이상은 힘드네요. 그냥 이렇게라도 해드리는 게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조금 도리할 뿐이지요.
지금은 제가 큰 소리 치며 잔소리도 하고 그러네요. 때로는 약 올리듯 농담하며 어머님, 그러게 예전에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잘해주셨으면 말년에 며느리한테 구박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요. 라고 하니 어머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미안하다 하시네요. 사이다일지 고구마일지 모르지만 어머님을 두고 모른 채 하고 사는 것보다야 이렇게 사는 게 제 마음은 편하네요. 가끔씩 옛날의 억울함이 올라올 때마다 어머님께 한 번씩 잔소리하는 재미로 살아야지요, 뭐.